소개받은 아주대학교 의과대 허윤정입니다. 오늘 제가 짧은 시간 안에 발표를 해야 되는 과제는 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과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역할입니다. 먼저 K방역으로 불리고 있는 이 한국의 코로나19의 대응과 관련해서 먼저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 현황입니다. WHO에 따르면 2020년 9월 8일 기준으로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2,723만 6,960명이고 이 중 사망자는 89만 1,031명입니다. 국가별 확진자 발생 추이를 살펴보았을 때 미국이 622만 2,974명으로 사실은 가장 높고 이후 인도가 428만 422명, 그리고 브라질이 413만 7,521명, 러시아 순이고 한국은 총 2만 1,432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체 216개 국가 중에 76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OECD 국가별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케이스를 좀 보겠습니다. 2020년 9월 8일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코로나19 확진자가 말씀드린 대로고 국가별 확진자 발생 추이가 OECD 국가를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미국이 가장 높고 그리고 콜롬비아가 다음이고 멕시코가 6만 3,423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 중 OECD 37개 국가 중에 24번째를 차지하고 있고요. 사실은 15위 이후로 가면 사실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구수 보정 후에 저희가 OECD 국가의 코로나19 유병률을 살펴보면 인구 100만 명당 418명으로 37개 국가 중에서 36번째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인구수와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로 확인할 수 있는 보건의료 제도 수준을 보정한 후에도 한국의 코로나19 환자의 발생 정도가 상당히 낮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다음과 같은 그 수치들을 확인해 보면 한국이 실제로 코로나19의 환자들의 발생 현황과 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치명률입니다. WHO에 따르면 2020년 9월 8일 기준으로 국가별 치명률 같은 경우에 예멘이 28.8%, 그리고 이탈리아가 12.8%, 그리고 영국이 11.9%, 벨기에가 11.2%, 멕시코가 10.7% 순이고 한국의 확진자 2만 1,432명 중에 341명이 사망으로 나타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시간이 조금 짧아서 제가 일부를 좀 스킵했는데요. 앞서서 잠깐만 한동안 앞에 요 설명만 좀 제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일일 증가율과 그리고 이 전 세계 일일 평균 증가율 대비 한국이 2월 달에 빠른 속도로 코로나19 환자가 늘었지만 실제로는 이 국내 한국의 코로나19의 성별, 연령별 확진 사망자의 경우는 남성보다 여성이 많고 평균 연령은 43.9세, 그리고 전체 사망자는 여성보다 남성이 많고 평균 연령은 79세입니다. 아까 그 설명을 제가 스킵했고요. 우리 이제 다음에 과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한국의 K방역의 큰 원칙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방역과 생활의 조화를 이루는 개방성이고, 그리고 신뢰의 근간이 되는 투명성, 그리고 국민이 방역 주체가 되는 민주성,
이렇게 세 가지 개방성과 투명성과 민주성의 큰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개방성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국경을 봉쇄한 적이 없습니다. 특별입국 절차라고 하는 것을 가진 적은 있지만 국경을 봉쇄하지 않고 진행을 했고, 그리고 환자의 경로를 투명하게 공개했고, 또 민주성에 근거해서 국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인 검사에 참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루었다라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민주성과 개방성과 투명성에 근거해서 저희의 전략은 3T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검사, 그리고 추적, 그리고 트리트먼트 치료에 근거하는데요. 사실 저희 그 검사의 경우는 앞선 발표에서도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최초로 드라이브 스루를 시작을 한 것으로 필두로 해서 워크스루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한 진단 검사를 시행하고 했습니다. 사실 이 자료를 보시면 아는 것처럼 저희의 검사가 모두 무료이고 국민건강보험에서 80%를 지원하고 다시 정부가 추가로 예산으로 20%를 지원하면서 150불에 해당하는 그 비용이 모두 무료로 진행됐다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고요. 두 번째는 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어떤 자체적인 점검을 통해서 행정 명령에 의한 키패스, 결국 QR코드를 통해서 한국의 인터넷 패스를 할 수가 있게 됐고, 그로 인해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전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트리트먼트의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가 지정한 그러한 병원에서, 국가 지정 병원에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았고, 그리고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라고 하는 곳을 둬서 일반 그 격리와는 조금 다른, 그러니까 자가격리와는 조금 다른 형태의 경증 환자의 치료 프로토콜을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거리두기와 같은 다양한 가이드를 통해서 개인이 또 그 지킬 수 있는 그런 네, 잘 안 돼. 네, 저희의 이제 전략에 의해서 사실은 수치를 보시면 정확하게 아시겠지만 비교할 수 없이 빠른 그런 많은 수의 검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이거 10,000명당 저희 검사 수치입니다. 확인해 보시는 바와 같이 어디랑 비교해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고위험군을 비롯해서 능동 감시자, 접촉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했습니다. 이게 잘 안 돼. 네. 저희의 검사 수치를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수를 검사해냈는데요. 거기에 해당하는 비용입니다. 네. 중증 환자에게 지출된 비용이 당연히 가장 많고요. 일반적인 환자를 비롯해서 종합병원과 그리고 메디컬 클리닉에서 각각 치료받았던 환자들이 사용했던 비용입니다. 보시는 것과 그 중증 환자들에게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갔던 것은 어느 국가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 이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네. 저의 멘트와 이게 잘 이제 가버넌스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저희의 이 거버넌스 체계가 가장 평가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아까 이제 개방성과 민주성과 투명성을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원칙 하에 저희가
방대본 그리고 중수본, 중대본의 체계를 통해서 신속하고 창의적인 그런 대응을 했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방대본은 잘 아시는 것처럼 총리가 주관하고 있고요. 저 중수본은 보건복지부, 그리고 방대본이 질본이죠. 그다음에 중대본이 총리, 그리고 중수본 같은 경우가 보건복지부의 핸들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데일리 매일매일 화상 회의를 통해서 일일 점검하면서 그 내용을 이게 센시티브하게 안 갑니다. 네. 예, 요거를 좀 설명드려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행정안전부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이 각각을 연결하는 그런 역할, 그러니까 중앙부처와 복지부, 질본의 결정을 각각의 지자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이게 약간 센시티브하지가 않네요. 네. 저희 오늘의 주제가 사실은 이 K 방역으로 대비되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그리고 다른 한 축에서는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역할인데요. 앞선 발표에서 보신 것처럼 CDM을 기반으로 표준화된 정보를 통해서 전 세계가 국제적으로 공조하는 그런 다양한 정보화를 통한 코로나19의 그 대응의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앞선 발표였다고 보면, 제 발제를 통해서는 그 효과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결국은 보건의료 빅데이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히라가 그 안에서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프라 효율적인 사용의 경우에 사실 그 다른 국가에서는 아마 이런 사례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코로나 초기에 상당히 심각하게 여겨졌던 게 이 마스크와 관련된 수급 문제였고,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전 국가가 이제는 신뢰하고 있는 게 자기를 지키기 위한, 코로나19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마스크이고, 또 그것을 착용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이 공적 마스크의 중복 방지 시스템 을 저희가 구동을 했고요. 그 역할, 공적 마스크의 중복 방지 시스템은 바로 지금 히라가 그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본래는 이제 DUR 시스템으로 구동하려고 했는데 원리는 뭐 유사하고요. 다만 DUR과 같은 그런 플랫폼과 유사한 그런 히라의 다른 공적 시스템으로 마스크의 중복 구매가 방지되는 시스템이 연결돼 있고요. 이것은 마스크 판매자, 그리고 약국, 그러니까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는 약국과 환자와 또 공공기관, 뭐 이런 마스크를 구매하는 그런 사람들을 모두 연결해서 일정한 개수를 실시간 구매했는지, 또 그 이상으로 중복 구매를 하고 있지 않은지 등등을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사실 이것은 히라가 이 목표로 만들어진 시스템이 아니고요. 히라의 다른 목표로 운영되던 시스템을 코로나19에 대응해서 활용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히라의 이러한 DUR 시스템과 같은 그런 유사한 그런 시스템이 중복 구매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게 잘 예민하게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IT 인프라의 효율적인 사용을 통해서 히라의 이런 데이터가 결국은 여러 가지 국민들의 마스크 사용의 어떤 효율적인 분배에도 기여했고, 또 마스크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을 때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전으로 활용이 됐고요. 또 IT 인프라를 이용한 그런 다양한 추적 시스템이 있는데, 뭐 키패스 같은 그런 추적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는 이걸 통해서 또 마스크를 이렇게 찾는 공적 마스크 찾는 모바일 그런 앱들도 개발이 되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는 내가 어디서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는지, 또 그렇게 구매한 마스크가 한 사람이
일정 정도의 개수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일정 기간에 그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줄 수 있어서 초기에 코로나19 초기에 뭐 그 마스크의 그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또 마스크의 공정한 분배에 기여함으로 인해서 국민들 전체가 코로나19라고 하는 감염병에 좀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대응을 하고 또 마스크의 공적 구입이 코로나19 대응에 효과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이 한국 인터넷 패스 같은 키패스의 역할도 IT 인프라를 통해서 추적 관리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걸 통해서 또 역학조사가 지원되고 또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의 이 코로나19가 이러한 역학조사에 그 IT가 포함됨으로 인해 가지고 개인의 어떤 감염자들이 그 뭐 확진자라고 표현하죠. 신용카드 사용이라든가 아니면 이동통신망 그리고 그런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얘가 좀 센시티브하지 않아서 ICT 기반의 보건의료 빅데이터입니다. 이 설명은 제가 좀 간단하게 할 건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히라의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 국내 이제 94,865개 그러한 기관으로부터 히라의 웹 기반 데이터 그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있고요. 매년 15억 건 이상의 청구서를 통해서 서비스 수수료가 지급되고 이것이 이제 히라가 EDI 기반으로 제출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전 국민의 의료 보험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정보들이 추출되고 수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마 그 다른 국가에서 보기 어려운 그러한 형태입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요 EDI라고 하는 그 얘기가 있는데요. 사실 그 엄밀히 말해서 EDI 그 자체가 어떤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것은 아니지만 국제 표준으로 가기 위한 기반이 되는 한국의 국내 실질적인 표준화 역할을 하는 그런 코드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그 히라의 빅데이터가 여러 그 공급자들로부터 또 약국,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요양기관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뭐 약국이나 아니면 공공기관이나 뭐 이런 곳으로부터 각종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러한 다양한 데이터들이 히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장되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활용되는 단계에서는 히라 안에 분리된 시스템을 통해서 산업이라든가 아니면은 대학이라든가 아니면은 개인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히라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오픈 플랫폼이고요. 이런 오픈 플랫폼을 통해서 뭐 오픈 API 서비스라든가 아니면은 그 AI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형태의 로우 데이터로 활용 가능하고 그것은 히라의 본래 업무망과 분리돼서 운영되기 때문에 오픈 플랫폼으로 운영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다른 어떤 빅데이터 정부라든가 아니면 병원이라든가 아니면 별도의 산업기관으로부터 저희가 어떤 증거를 구축한다든가 아니면은 저희가 추구하는 그러한 그 오픈 사이언스라든가 아니면은 다양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사실 이 부분은 하나로 다 담기가 어려운 내용이고 또 여러분께도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코로나19를 경험을 하면서 한국이 K방역이라는 이름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OECD 국가 내에서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코로나19에 합리적인 방역을 했다라는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은 보건의료 빅데이터가 오늘
이후에 발표되는 다양한 형태로 코로나19에 활용되고 연구되고 또 그것이 뭐 백신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이 빅데이터와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숙제들이 존재합니다. 실제로는 이런 빅데이터를 통해서 히라의 데이터만으로는 충분한 그러한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기 어렵고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데이터나 의료기관이 갖고 있는 그런 데이터를 연계함으로 인해서 데이터의 연계를 통한 그런 다양한 형태의 빅데이터 활용 방안이 구축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이런 데이터의 연계를 위한 어떤 법적, 제도적 기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취약하고 보건의료 데이터가 민감 데이터이다 보니까 데이터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이 제기되어 있어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발표에서 얘기한 CDM과 같은 그런 방식의 표준화 그러니까 CDM이라고 하는 방식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데이터의 표준화라고 하는 것은 빅데이터의 활용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가 히라의 많은 데이터들이 이후에 감염병이라고 하는 영역 이외에도 혹은 감염병이라고 하는 그 기반 하에서라도 다양한 형태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표준화 와 관련된 노력이 필요하고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표준화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이슈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제도화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다른 이슈와 관련해서는 어떤 국제적인 공조라든가 국제적인 협력 이런 것들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 K방역의 핵심적인 이슈 그리고 그렇게 평가받았던 그런 뒷이면에는 K방역을 이끌고 있는 다양한 빅데이터들 그런 빅데이터들이 뭐 마스크 중복 구매 방지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은 역학조사에서 환자들을 추적하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이슈들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국제공조나 이러한 다양한 이슈들과 과제들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민감 정보를 다루고 있는 그런 그 빅데이터 보건의료 빅데이터 영역에서 개인의 정보 보호와 그다음에 공공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정보 연계나 정보의 활용을 통한 가치 창출이라고 하는 것에 중간 균형적인 지점의 제도화 방안이 마련되는 것으로 일단 그런 제안을 통해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